일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영어는 우리랑 문명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언어를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조상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편하도록 언어가 발전했다. 그래서 명사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구분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야겠지. 뭐 시험에 크게 막 비중 있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단 이렇게만 보고요.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동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동사를 우리가 사실로 표현하냐 추측으로 표현하냐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장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동사를 쓰는 법에 대해서 동사가 뭔지를 좀 봤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주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주어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겠지만 전혀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인과 같은 뜻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위풍당당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동사의 행위 주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요게 한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 늘 어려웠던 게 그거였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네가 한글로 돼 있는 문장을 영어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그 행위를 주어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직접 했으면 그 동사 그대로 동사 자리에 넣어서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 쓰는 게 상관은 뭐라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have make that이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걔네들을 쓰면 내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걔네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동사의 꼬봉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발상을 좀 바꾸자고 했죠. 주어 동사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동사 찾고 주어 찾으라고. 특히 너네 영작할 때 한국어 문장 영어로 바꿀 때는 동사를 먼저 찾고 그 동사 누가 있는지 주어 찾고 그 다음에 서술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있다는 건 동사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왜? 주어는 동사의 꼬봉이니까. 그래서 동사만 잘 찾으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장 독해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역동사라 한다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름을 바꿨으면 changed라고 하면 되는데 내 이름이 바뀌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I had my name changed라고 해야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근데 솔직히 나중에 미국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어쨌든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 갔을 때는요 이거 너무 막 집요하게 따지고 들지 말고 그냥 I changed my name 해도 돼요. 솔직히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봤던 게 뭐예요? 너네가 지금 본 게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3, 4, 5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결국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문장의 모형식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사람의 원래 의도는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서 볼 수 있는 힘이 영어에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어차피 서술어가 나오기 전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배우시겠지만 한국어에서도 자동사, 타동사를 배우기는 할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영어는 하셔야죠. 왜요? 주어랑 목적어가 동사의 기준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사실 동사를 자타 구분만 할 줄 알아도 영어 한 50%는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동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적어 없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퀴즈야, 목적어를 수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영 없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서관이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서는 잘 고민해봐. 너네 보면 아는 걸 거야. 자동사가 예를 들면 자가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자동사는 결국 목적어를 절대 취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거죠. 은종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제가 힌트 한번 좀 드릴게요. 뭐라고? 전치사래요. 자, 여기 좀 예를 들어볼게. 룩. 그럼 윤서야, 룩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 자동사라고 그랬죠?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기준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보려고 하면 그건 C라고 했죠. C. 근데 룩은요 자동사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서서 눈 떴는데 은총이 보이면 이게 룩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눈을 떠서 방향성을 찍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러면 목적대상이 존재하겠지. 자동사의 에너지를 그러면은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은총아 전치사가 뭐야? 이름에 써 있어요. 앞전자에 들치자야. 앞에 두는 말이래요. 그러면 잘 봐. 전치사는 뭐 앞에 두는 말이지. 뭐 앞에 두는 말이야? 명사 앞에 두는 말. 그래서 전치사 하면 너네가 무조건 명사라고 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봐. 서관아, give it to me가 맞아, give it to I가 맞아. me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으로 쓰셔야 돼요. 목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목적어 즉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너네가 정말 어려운 문법 문제 나오면 저런 거 가끔 나올 때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래서 명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성화는 뭐라고? 명사 알겠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동사랑 타동사 저거 외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어떻게 문맥에 맞춰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뒤에 명사가 없네. 그럼 이건 뭐야? 자동사죠. 근데 뒤에는 요게 명사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애니까 얘는 타동사. 그래서 increase가 오르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증가하다, 올라가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증가시키다, 오르게 하다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타동사는 싹 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오브제는 지난번에 그럼 희주도 오브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미술하시면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얘네 단어 외울 때 앞에 오비 붙잖아. 그럼 다 반대라는 뜻이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는 서브젝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에 있는 놈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러면 문장을 구성할 때 있어서는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행위 주체 써주고, 그리고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문장 구성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 모든 거의 모든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힘에서 출발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랑 얘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쓰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기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자 이제 이렇게 제기대명사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라고 꼭 구분을 지어줘야 한다. 왜냐면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가 서브젝트랑 다른 놈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목적어랑 주어에 같은 놈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거요, 너네가 나중에 벌써 이제 4년 남았죠? 4년 후에 고3 때에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거 진짜 미친듯이 많아요. 아마 문법 문제를 한 50문제 뜬다고 치면 벌써 한 20문제는 다 저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노트 필기하는 대로 좀 와볼까? 어디지? 4쪽 오시면 되겠네요. 4쪽이요. 자, 주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면 동사의 행위 주체예요.
그렇죠? 만약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면 그때 사역동사 즉 have, make, let 같은 거 써주면 돼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있네. 근데 여기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넣으면 아니 플러스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섞으면 타동사가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 주어와 다른 명사를 써야 돼요. 만약에 주어랑 목적어 자리가 같으면 그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셀프. 자, 이렇게 쓰시면 필기 끝. 자, 문법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고3 애들에 대비하면 필기량 한 50% 줄일 테니까 조금만 쓰세요. 고3 와서 또 하면 되니까. 너네 오늘 학교 갔어? 그래? 요즘 너 그 격주로 가니? 아, 격주로 가? 너네 다음 달, 이번 달부터네. 이번 달 22일부터 전면 등록인 거 알죠? 뭐 몰랐어요? 22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 그치? 너네 코로나 때 중학교 입학했어 혹시? 아,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다행이야. 고등학교 되기 전에 끝나서 진짜 얼마나 다행이야. 고등학교 가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힘들 거 아니야. 윤선 다 썼어요? 네. 문제 다 썼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거. 자, 시제. 대망의 시제. 자, 여기가 나는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옛날부터 중학생들 문법 강의하면 시제 이거 한 2주 걸렸거든 이해시키려면. 근데 오늘 너네 제일 텍스트북 다 썼거든요. 그래도 왜 얼추? 걱정이 좀 덜합니다. 자, 그럼 잘 다시 볼게요. 2주 풀로 싹 다 봤어? 강의? 안 어려웠어? 그냥 그랬어? 이해하면 돼. 알겠죠? 이해를 좀 다시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자, 시제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어에 시제가 없어요. 영어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도구가 없이 너네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준동사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tense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너네가 저 동사에 가가지고 시제와 관련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억하고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늘 항상 고민인 거는 어떻게 하면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나중에 토익, 팁스, 토플 이런 것도 다 한 큐에 끝낼까 이게 내 진짜 오랜 고민이거든.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너네 나중에는 싹 다 쓰일 수 있어. 알겠지? 그럼 편하지 않을까? 그럼 또 나중에 대학교 가서 또 토익 학원 다닐 거야? 고등학교 가서 또 영어 학원 다닐 거고? 빨리 끊는 게 좋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 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를 가고 싶지 그 밑에는 차라리 안 가겠다 라는 마음이 확고하시면요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알겠죠?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대부분 다 자습을 왜 무서워하냐면 혼자 공부하고 딱 중간고사를 봤어.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한 70 나오겠죠? 이제 불안한 거야. 아, 나 혼자 하면 역시 안 되는구나.
사실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혼자 공부해보고 혼자 틀려보고 혼자 고쳐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 지금 중학교 때는 사실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딱 이제 들어올 때 애들이 어머님들이 다 뭐라 하시냐면 우리 애가 중학생 때 진짜 잘했는데 중학교 때 맨날 100점 맞고 맨날 영어학원 가면 맨날 A 맞고 막 이랬다고. 근데 고등학교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고 당연한 거거든. 얘네 내가 그때 수능 문제 보여줬지. 좀 무섭지 않아? 빨리 4년이 안 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난이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너네만 어려운 게 아니야. 너네 유튜브 같은 데다가 수능 외국인들 반응 이런 거 치면 수능 막 영국이나 미국 애들 이렇게 풀면서 what the fuck 막 이러면서 막 풀잖아. shit 막 이러면서 니네 이거 어떻게 푸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걔네한테도 애초에 어려운 거를 너네 지금 19살짜리한테 시키고 있는 거잖아. 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비정상이에요. 저도 생각했을 때 빨리 수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난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다가 예를 들어 좀 두려워서 하다가 멈칫거렸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고 가고 중학교 거는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을까? 전과는 다 갖고 오셔도 돼요. 알겠죠? 다 해드릴게요.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혼자 할 수 있을지 코칭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좀 이해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시제가 텐스란 뜻인데 텐스는 전혀 시간과 관련 없는 뜻밖에 없어요. 텐스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야. 텐스는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쭉 누르면 탱탱하잖아. 그게 텐스야.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하려는 현상이 동사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표현하는 현상이 서관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죠?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죠. 나한테 지금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 이 긴장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죠. 그래서 딱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서관이가 지금 난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서관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다 치자. 결석을 했는데 내가 서관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라고 한다는 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죠. 없기 때문에 나한테 긴장감을 주지 않겠죠.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 무슨 긴장감이 어떠니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좋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각색했어요?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한다. 그리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한다.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너네 이 5명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They are studying English very har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너네가 월요일에 우리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을 얘기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만 있잖아. 그때 우리 월요일에 공부 열심히 했었지 이런 거는 그래서 과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역사적 사실을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태도 마찬가지야. 보이스라고 했잖아. 누구의 목소리로 서술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 그리고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왜 쓰는 거냐면 그냥 이런 거야. 나랑 서관이가 시골에 내가 서관이 때렸어. 그래서 서관이가 담임쌤한테 일러러 갔어. 너네가 생각해봐. 어느 게 임팩트 있겠어? 쌤, 지훈이가 저 때렸어요가 지훈이가 저 때렸어요가 임팩트 있겠어? 저 지훈이한테 맞았어요가 임팩트 있겠어? 당연히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어에 갖다 놓았을 때 내가 전달하려는 의사표현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냐에 따라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 수동태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영어권 사람들 수동태 자주 안 써요. 수동태는 웬만하면 너네가 영작할 때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이니까 우리 한번 문장 구조적으로 한번 볼까? 피해자라는 말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가해자가 당연히 행위를 해야 피해자가 생기겠죠? 피해자가 있다라는 건 반대로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해자가 있잖아, 그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가해를 해야 피해를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야? 타동사, 주어, 목적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이게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니까 목적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당했다고 표현해야 되잖아. 자, 타동사의 에너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윤사 왼쪽으로 돌리려면 뭐 쓰면 된다고? 과거분사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왼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면 형제가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야 돼. 자, 되면 그러면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또 있는 거네. 그건 변태 같은 뜻 되죠. 그죠? 피해자가 앞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수능부터 해서 성인 영어 모든 문법 문제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거에 따라서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 그 다음에 어디지? 5쪽 피시면 돼요. 5쪽 맨 위에. 자, 현재 시제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요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설명할 때 쓰는 거야. 자, 근데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야. 사실이야. 근데 눈에 너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여기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을 사실이랑 반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능수까지는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거인 거죠. 수동태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서로 위치가 달라지지? 그래서 서로 대립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진아, 자동사 수동태 쓸 수 있어 없어? 자동사 수동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찍었지? 잘 찍었네? 자, 그러면은 저는 늘 뭐냐면 너네가 판단을 했잖아. 판단을 했으면 왜가 중요해요. 왜냐고. 이 왜가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 왜일까? 수동태를 쓸 수 없대, 자동사는. 뭐라고? 그렇지. 자, 수동태를 쓰려면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죠?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니까. 그럼 피해자가 존재했다는 건 타동사였다는 거고, 근데 자동사는 목적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사가 수동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아시죠? 자동사가 수동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동차 타동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전치사 쓰면 되죠. 됐죠? 이런 거야. 윤서가 was looked at by him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뜻이죠. 윤서는 바라봐줬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근데 이렇게 쓰니까 그죠? 이렇게 안 써요 절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약에 너네가 영작 교재 있으면 그 영작 교재 그냥 칠라면 냄비 받침을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런 센스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 자동사도 수동태를 쓰려면 요거 있으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하다라고 정도만 쓰시면 아마 문법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와 시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어때? 따라올 만해? 하나도 안 어렵지? 자, 끄덕임이 약해지. 이거 지워도 돼요? 줄게요. 너네는 근데 다 일산 사람이야? 일산에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
서울? 연서는? 어? 대구. 아 대구. 음성이는? 비밀이야? 어? 까먹었다고? 학교버스 이런 신호 아니죠? 형님 일산이야? 지겹겠네. 희진아 어디서 생겼어? 대구? 둘이 동양 사람인데? 대구래요. 쌤이 일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위치가 달라. 유치원은 경기도 화성에서 졸업했고, 초등학교는 경기도 이천에서 졸업했고, 중학교는 제주도에서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일산에서 졸업했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어요. 다 다르지 위치가. 그래가지고 일산 대진고가 제 10번, 대학교가 제 10번째 학교고요. 일산 대진고가 제 9번째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전학을 총 한 7~8번 다녔고요. 이사를 지금까지 세보진 않았는데 15번? 일산에서만 6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준동사 좀 배워보자. 자, 준동사요. 준동사 다 알죠? 알지 않아? 그치? 준동사 하면은 너네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준동사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분명사. 둘째, 분사. 셋째, 부정사.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는 투부정사, 원형 총 5개예요. 알겠죠? 그리고 크게는 3개. 그래서 얘네들을 준동사라고 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영문법 책에 나오는 대로 일단 기본적인 걸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거야. 우리나라 말도 잘 보세요. 수영하다라고 하면 수영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겠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매주 수영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라고 하면 수영하다를 뭘로 바꾼 겁니까? 명사로 바꾼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언이라는 걸 활용한다라고 어쨌든 배울 텐데 우리나라 말에 얘기하는 그 용언의 활용이 바로 한 영어에서는 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수영하는 선수를 여기서 본 적이 있다. 자, 수영하다라는 걸 지금 어때요? 뒤에 있는 선수를 꾸며주는 걸로 쓰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를 여러 가지 품사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명사, 분사, 부정사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자, 저렇게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이제 동사는 무조건 뭐를 갖는다? 동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자동사 목적어 같아요? 틀린 거 아닐까? 목적어가 아니라 왼쪽에 뭐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에 뽑아야 했잖아. 자, 이렇게 쓰는 거는 무조건 정해진 거죠. 근데 자요, 동사에서 바뀐 준동사는 그래서 형제가 뭘 가져야 될까? 얘도 주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준동사 배울 때는요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쟤도 어쨌든 결국 동사의 일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도 다 뭐냐면 주어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 행위를 다른 품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주어가 존재해야 돼. 알겠지? 동사는 무조건 주어를 딸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준동사도 무조건 주어를 딸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납니다, 영어는. 그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쌤,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제가 그러면은 투부정사를 딱 이렇게 네모치면요, 너네가 본능적으로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왜 없냐면 생략한 겁니다.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을 읽는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가 너네이기 때문에 굳이 생략을 하고 그냥 굳이 안 쓰고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요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막 무조건적으로 찾으려고 안 해도 돼. 그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잖아.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몰라. 그치? 근데 여기서 딱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요. 특히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to study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요거요. 그래서 아마 너네가 이거를 가져준 줄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It is important 하잖아. 그건 중요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잖아.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가주어, 가목적어, 구문이라고 희주도 들어봤지 이거?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왜 니네가 공부했냐면 한국어에 없는 문장 구조라서 그래. 얘네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는 습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가 길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차라리 앞에 동사와 보어를 먼저 얘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장사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야 내가 얘기하는 거 중요해. 일단 내 얘기 들어봐 라고 먼저 이목을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가져진 조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 실전에서 그럼 여거 주어다라고 하고 동사 보어 이렇게 해서 여거 읽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어때? 시간이 낭비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쭉 영어 어순대로 가는 거 알겠지? 내가 이거 해주려고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학생들이라고 했죠. 왜? 주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동사는요 무조건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준동사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이름에 써 있죠? 명사예요, 명사. 알겠죠? 그래서 동사를 뭐로 바꾸는 거? 명사로 바꾸는 거. 알겠죠? 그리고 분사는 너네가 보통 얘기하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현재 분사는요 능동이에요, 능동.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인 거죠. 정말 능동이 누구 입장이라고? 그래서 가해자 입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어 입장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수동은 이제 누구 입장? 피해자 입장. 내심 목적어라고 하셔도 돼요.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면 좀 확 와닿지 않아? 이제 수동 때 쓸 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분사예요. 자, 그다음에 부정사는요. 동사가 뭐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건데, 자, 부정사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동사를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정리하자.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어떻게 쓰는 거야? 투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고, 원형 부정사는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동사 원형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자.
다 못 쓴 사람 넘어가도 되나? 홍지 쓰면 진짜 다음 게 대박 중요해. 본 적 있지 너? 형아니 기억나 안 나요? 자, 형지 다 썼어요?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내가 왜 중요하다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준동사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요. 이런 거야. 너네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배운 적 있죠? 왜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으로 쓰면 동명사 같은 거네? 라고 배우시면 안 돼요. 두 개 뜻 달라요.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서로 뜻이 달라서 서로 치환시키면 사실 안 되고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kids to study랑 studying is difficult 이거는 뜻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네가 전부 다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준동사는 은수가 무조건 뭐를 가져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문장의 형태 측면에서는 무조건 주어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준동사가 갖는 의미 자체는 얘네가 다 뭐를 갖냐면 시간 정보를 가져요. 의미 측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준동사가 뜻이 완전히 달라. 시간에 따라서. 이해됐나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의 속성을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 강의는 5시 30분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이거 하고 좀 쉽게. 그렇죠? 이거 하고 좀 쉽게요. 자, 5시 반에서 시작을 해서 7시에 딱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동작의 정의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딱 보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측면이 총 5가지가 나오거든요. 1, 2, 3, 4, 그리고 5번은 왜 없냐면 5번은 뭐냐면 시간성이 없을 때 얘기한 거예요. 자, 아까도 준동사 5개였지. 그래서 그 5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준동사는요 서로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고 해서 그게 현재 분사인 것 같냐? 틀리다. 왜? 얘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시작부터 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시작하기 전이야. 그래서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저 5시 30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냐면 너네가 등원하는 4시 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4시 반에 등원하면 4시 반 맞지? 5시인가? 5시에 여러분들 등원을 했어요. 그럼 5시에 등원을 하고 5시 반 수업을 바라보는 건 뭐야? 좀 있으면 30분 후에 숙제 검사하고 데일리 테스트 보면은 수업을 들으러 갈 거야 라고 너네가 생각하지. 그런 게 미래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지향. 이해됐나요? 자, 너네가 편지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피즈한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막 편지를 썼어. 그러면 이때 딱 쓰는 여기에 투부정사 투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희주한테 갈 건데 희주한테 아직 간 걸까 안 간 걸까? 윤종아, 아직 안 갔을 때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to가 나타내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에요. 그럼 1번은 끝났네요. 1번은 누구예요? 투부정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 때 그 현재 지금 아니고 과거 분사 할 때 과거 어제 아니어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지난번에. 현재랑 과거는 아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못 이해한 거야. 현재라고 한 거는 그 present participle은 뭐냐면 지금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중이라는 뜻이야. 그게 바로 뭐야? 얘네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너네가 뭐뭐를 하고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그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너네 현재 진행 B 플러스 ING라 배웠지? 그게 왜 그런 거야? 현재 분사가 영향력을 현재 끼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죠. 우리 지금 수업 5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6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서 안 끝났지. 그래서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는 현재 분사가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너네 그 be 플러스 ing 할 때 그게 현재 진행이라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시제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또 현재 완료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현재 완료가 뭐야? have 플러스 pp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진행이랑 과거 해석은 얘네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라 했을 때 그 진행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다 7시에 너네 수업이 끝나면 그거를 우리는 누가 표현하는 거냐면 과거 분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끝나서 나한테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과거 분사. 그래서 끝날 때 쓰는 거. 그래서 이따가 7시에 예를 들어 은총이한테 어머니가 전화 와서 은총아 지금 수업 끝났니? 그러면 뭐라 하면 돼? I've just finished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나 방금 수업이 끝난 상태를 have 갖고 있어요 엄마. 그래서 수업 완전히 끝났으니까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쓴 게 현재 완료. 알겠지? 완전히 끝난 거. 자, 그러면 조망 이 전체가 뭐냐면 시작부터 끝을 싹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겠어? 맨날이죠. 그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싹 다 동사 원형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 조망은 원형 부정사가 나타냅니다. 시작부터 끝, 그러니까 맨날이라는 뜻이야. 맨날. 자, 그리고 당연히 시간성이 없는 건 너네가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동명사. 그거는 동사로서의 성질을 그냥 완전 상실한 거야. 그래서 그냥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swimming is difficult 하면 수영은 어려워라고 했을 때 이 수영 너무 어려워라고 했을 때 그 수영에서 요새 시간적인 느낌이 나. 왜냐면 그냥 수영이라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관념상으로 떠올린 거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시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투부정사와의 차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시간 정보. 그러면은 잘 봐. 너네 아직 내가 교과서 아직 안 봤는데 아마 다음 주쯤 볼 거거든? 12월 21일부터 우리 내신이니까 분명히 이거 또 나올 거야. 내가 잘 봐. 우리 엄마는요 허락을 하셨어요. 내가 에버랜드에 가도 된다고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꼭 너네 중등 문법 책에 내신 시험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꿔 써라 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에 동사는 허락을 한 거죠. 누가? 우리 엄마가 허락이라는 행위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가게 된 거네. 자, 이거 동사 원형이지. 자, 원형이네. 그러면 서건아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개념. 동사 원형. 자, 원형 부정사, 준동사는 무조건 뭐 떠올려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얘네 그 문장의 오형식이잖아 이게. 너네 이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배웠지? 그죠? 이거 저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주어가 두 개의 문장이라고 가르쳐요. 왜?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내가 시간성 갖고 있다 했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냥 이해해서 푸시면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허락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의미상이 끊겨요. 그러면 내가 에버랜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에 지금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허락을 하는 행위를 할 때 이미 그게 일어나고 있어야 돼. 계속. 무슨 말이냐? 서관이가 엄마 나 PC방 갔다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러렴이라고 했을 때 PC방을 가야 되겠죠? PC방에서 실컷 오라고 했는데 엄마 나 PC방 가도 돼? 이러면 헬류나 아닙니까? 그거? 그죠?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허락을 해야 PC방을 갈 수 있겠죠. 이것도 봐봐. 엄마가 허락을 해야 내가 에버랜드에 갈 수 있지. 그러면 허락과 에버랜드 가는 행위가 전후가 명확하게 나뉘지. 이게 일어나 이게 일어나잖아. 그럼 허락하는 행위를 봤을 때 에버랜드 가는 행위는 지금 같이 일어나는 거야? 미래에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아마 너네 오형식 동사에서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다음 기말고사 때 이거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형제도 이해돼?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까? 자, 사역동사 한번 가르쳐 줄게요. 너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도 지금 동사 원형 들어갔네. 너네 궁금하지 않았어? have make let은 왜 대체 동사 원형을 써야 될까? 왜 대체 이거예요. 그러니까 have make let이 기본적으로 다른 동사랑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였잖아. 근데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서 걔가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좀 잘 봐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제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도록 지금 시키고 있죠. 그럼 딱 그때 쓰는 게 이거야. 왜? 5시 반부터 7시 싹 다 너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게 만들었거든 내가. 그래서 동사 원형 쓴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외웠던 게 사실은 다 이런 이유였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순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마지막으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분사랑 동명사가 재수없게 어때요?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는 거죠. 연초가 이건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현재 분사요. 왜요? 명사로 쓰면 말이 미친 듯 되죠. 일단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동명사라고 치자. 그럼 얘가 동사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그럼 뒤에 명사니까 타동사로 쓰였고 이게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네? 그러면은 슬립은 자는 거잖아. 자타. 자는 건데. 네가 여기서 잔다고 해서 나한테 물론 내가 좀 화가 나겠죠. 자는 거 나한테 영향 안 끼치죠. 슬립은 자동사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타동사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리핑은 자고 있는 중인 아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시작. 얼마나 쉴까? 25분에 시작할게요. 좀만 쉬고 오세요.
자, 볼까요? 막간행용에서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렉스강에서 중2 중3 늘 계속 맡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수능을 보든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때 시험을 잘 보려면 윤서야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 언제 공부하는 게? 지금이야 지금. 너네 지금 나이. 저 지금 특히 내가 중3 담임 맡고 있었을 때 중3 애들한테 한 2주에 이 얘기를 맨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 중3이잖아요. 중3 갔을 때는 특히요, 그 단어 외우는 거랑 그다음에 그 듣기 있죠. 요거 두 개 꼭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 다 끝나가고 고3이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되려고 하는데 그때 듣기가 다 완성이 안 돼서 근데 듣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학년을 이미 못 가는 거예요.
서인고는 이미 못 가. 왜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관련 애들은 영어가 중1, 중2 때 끝나 있어요, 사실상. 좀 빡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 그럼 난 망했네, 씨 그냥 포기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걔네한테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법을 알아야 되고 뭐 어려운 문장을 독해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어랑 듣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3 애들 항상 지도할 때 단어랑 듣기가 빵꾸나는 애들만 갖고, 그래서 저는 단어도 너네 그 페널티 받는 거다 뭐라 안 하거든.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으면 페널티 숙제 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 너네 어차피 단어 외우는 거 솔직히 서가나 그거 단어 외우면 외워진 거야? 내일 되면 까먹잖아. 그게 사람이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계속 봐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단어를 지금부터, 그래서 너네는 반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앞서서 단어를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꼭 잘 활용하셔서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너네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엊그제 갔잖아. 근데 지금 너 좀 있으면 중3이라고 좀 있으면 교복받기잖아, 너네. 진짜 의외로 금방 빨리 가. 중학생 되게 짧거든요. 고딩은 더 짧아. 그러니까 고딩은 그냥 중딩은 삭제잖아. 고딩은 순삭이야. 눈 비비면 어느새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이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예비고3 애들도 2년 전만 해도 중3이었어. 그래서 2년 전부터 렉스랑 다녔던 애들 2년 전에 출석부에 중3 MX1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거 좀 징그럽다니까. 좀 있으면 대학 간다는 애들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너네 이제 되게 조금 남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네가, 왜냐면 내가 중학생들 항상 들어갈 때마다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중1은 좀 멀리 남았을 수도 있어. 얘는 진짜 멀리 남았잖아. 근데 너네부터는 생각보다 의외로 대학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 4년이 생각보다 빨리 슈르륵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년도 아니죠. 이제 3년이죠. 사실상 올해가 며칠 남았지? 50일도 안 남? 50일 남았나? 5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50일 정도 남았겠다. 지금 올해가 50일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이제 3년 남았으니까 3년 열심히 하시고, 제일 베스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영어가 마스터 된 거예요. 진짜 제일 베스트. 이러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서영고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다,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끝내시고 나가세요. 여기 혼자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 현재 시대에다 동사원형 쓰잖아. 너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틀려요. 자, 그래서 시제 1강이 이거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렉스강에서 이제 세지 않고 있긴 한데 아마 내가 한 100명 정도 물어봤을 텐데 저거 대답해서 맞춘 사람이 5명 이하예요. 일단 그건 확실히 5명 이하거든. 자, 잘 생각해보세요. What do you do랑 What are you doing이 니네 분명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 그 야나주 시원스쿨 같은 영어 회화 프로그램에 1강에 나와.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이거 현재 시제 썼고요. 이거 진행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건데 해석을 물어보면 의외로 모르죠. 너는 했었으니까 패스하고요. 윤서야, What do you do 무슨 뜻이야? 넌 지금 뭐하니? 자, 그럼 영어는요? 윤서가 말을 할 때 뜸 들이는 이유 잘 알 것 같거든요. 다른 게 없죠. 그죠? 차이가 없지. 그러면 희주랑 어떻게 생각해? 똑같이 생각했어요. 자, 형준아. 똑같이 생각했어. 은종이는? 얘는? 잘 지내니? 얘는? 이건 똑같네요. 네, 성아, 뭐야? 여기서 충격적인 건 까먹었으는데
자, 뭐예요? 친구들 설명해줘봐. 일단 틀렸어요. 요건 맞았어요. 아니 그럼 잠깐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보면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거 뭐야? ing네?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 기본적인 시간 정보가 뭐라 했어? 진행이라고 했잖아. 하고 있는 중. 하는 중이니 너 뭐 하는 중이야? 너 뭐 해? 라는 거죠. 그치? 이건 그래서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얘야. 얘는 지금 뭐야? 동사 원형 썼지? 동사 원형은 뭐야? 맨날이야. 그래서 뭐야? 너 직업이 뭐냐? 뭐라고? 너 직업이 뭐니? 왜 그러냐면요. 하다가 맨날이래잖아. 항상. 너 어제도 뭐 했고 오늘도 뭐 했고 내일도 뭐 하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너 어제 무슨 일 했고 오늘 무슨 일 했고 내일 무슨 일 했니? 나는 어제도 강의했고 오늘도 강의했고 내일도 강의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제 직업은 강사예요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What do you do는 너 직업이 뭐냐? 알겠죠? 그냥 문법을 실컷 공부했는데 막상 회화해 오면서 저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못 쓰는 거죠. 이거 근데 실제 사례야. 이거 너네 수업할 때도 얘기했잖아. 구글에서 면접을 보는데 경력직 뽑는 면접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영어를 면접을 했겠죠. 그래서 귀하의 지금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려고 해서 What do you do?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I'm interviewing with you 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What do you do? 라고 했는데 저 지금 당신 면접 보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이게 갖고 있는 시간 정보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유자재를 너네가 활용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는 너 뭐 하니가 아니라 너 직업이 뭐니?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너네 시제일치라는 거를 규칙으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가령 이런 거죠. 자, 규칙 그러니까 근데 규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 자, 그딴 거 없어요. 자, 문법에는 예외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그때 쓰이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I learned 나는 배웠다. that 이하를 배웠는데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공전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잘 봐. 여기 니네가 분명히 시제일치라는 걸 배우면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과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럼 과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과거가 아니네. 그래서 예외로 두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 불변의 진실 사실은 항상 시제가 과거여도 현재로 써야 한다. 이런 개소리가 써 있을 거야. 니네 책에. 그게 아니라 그럼 니네가 만약에 여기다 went를 써버린다 치자. 그럼 무슨 뜻이야? 그래. 시제를 일치시킨다 치고 여기다 went를 쓰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나는 배운 거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았던 거를. 그럼 지금 안 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지. 태양 주변을 지구는 애초에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맨날 도는 거잖아. 그 사실을 배웠다는 거지. 근데 니네가 저 시제를 시킨다고 멘트 써버리면 뭐야? 너네는 과학을 믿지 않는 뭔가 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멘트 쓰면 뭐라고 했어? 아까 PP니까 기본적으로 끝난 거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learn을 하는 입장에서 learn을 하는 시간 입장에서 learn을 하는 시점에서 지구는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뜻이야. 저걸 went라고 해버린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의 일치에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춰서 시간 정보에 따라서 너네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영작 공부할 때 어마어마하게 편하겠죠. 그냥 이 감각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조동사 뭐라고? 써봐라. 추측의 의미를 더해준다. 제발 그만 꾸며줘. 그만 도와주고 그만 도와준다고 해. 어떻게 도와준다고? 추측의 의미를 더해준다. 자, 맨 처음에 기억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뭐랑 뭐로 나뉜다? 사실과 비사실, 즉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추측해야겠죠? 이때 쓰는 게 조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조동사가 없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현재 시제 쓰면 눈에 보이는 거, 과거 시제 쓰면 이제 눈에 더 이상 안 보이는 사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조동사를 쓰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알겠죠?
요거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줄게요. 너무 길어져서 대학 수업이 돼버리니까 나중으로 빼고 이것만 기억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조동사도 당연히 어때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시제가 현재, 과거로 나뉘었듯 조동사도 시제가 현재랑 과거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에만 쓸 수 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서관이한테 W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빌려줄래 할 때 지금 would 썼죠? 과거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과거형이라는 거를 너네 시간의 과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조동사는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네. 조동사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다 그랬죠? 너네가 풀어봐. 뭔지 다 줬잖아. 은총아 뭐야? 조동사의 현재형은 뜻이 뭐야? 뭔 말이야? 다 줬어요. 이게 공부 센스야. 이게. 자, 다른 친구도 기회 줄게. 윤서야, 현재형 뭐야? 내가 지금 여기다 뭐라 써놨어? 고소하라 써놨죠. 밑에 개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 했어. 자, 우리 지금 시제 배웠죠? 그리고 지금 조동사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제에서 배운 걸 조동사에다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돼. 잘 봐. 시제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 가르쳐줬지. 조동사가 이거래. 그럼 조동사의 현재형은 뭐야? 요거랑 요거 섞으면 되죠. 그래서 뭐야?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과거형은 뭐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 안 쓰셔도 돼요. 이따가 쓸래? 그럼 거기다 써. 조동사 현재형에다가요. 요거 쓰시고 과거형은 요거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는 사실이 아니에요. 추측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닙니다. 됐죠? 느낌이 여기 은총이 빼고 다 장남 장녀일 것 같은데 맞아? 여기서 첫째야? 첫째지? 은총이도 첫째? 외동일 것 같기도 아니야? 은총이 이렇게 쏘리 은총 희주 외동이야? 그지? 은총이 막내 아니야? 막내야? 그지? 형진이 첫째지? 외동이 싫은데 서관이 첫째. 이거 대충 막 주긴 하는데 이상하게 단상에 써있어. 첫째, 막내 이런 거. 자, 어쨌든 요거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서관이 20살 뭐 하고 싶어? 돈 번대요. 자, 너무 일찍 철든 거 아니야? 자, 20살에 돈을 벌겠대요. 자, 그럼 20살에 돈 버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사실이 아니야. 아니지. 사실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네. 그럼 이거 조동사 현재형 써야 돼, 과거형 써야 돼? 과거형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선택지를 줄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조동사의 현재형, 조동사 과거형. 자, 아까 공부한 거는 조동사 과거형 쓰면 되죠. 20살인데 20살은 너무 멀고요. 안 보이죠. 근데 사실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내가 상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가정법 과거가 저거야. 됐죠? 이따 또 할게요. 자, 그럼 형제야, 내일 학교 가지? 학교 가면 뭐 할 거야? 어? 공부할 거라고? 안 할 거잖아. 공부한대요. 자, 학교 가서 공부한대요. 그러면 형준아, 내일 학교 가는 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네? 근데 가서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조동사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지.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기반을 사실에 두고 얘기한 거네? 그럼 저 뭐라고 하는 거야? 조동사 현재형 쓰는 거야. 그러면 뭐야? I will study라고 하면 되죠. 요거는 I would earn some money라고 하면 되고. 됐죠? will과 would의 차이가 이런 거야. will은 현실에 기반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would는 상상에 기반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 희주 어제 뭐 먹었어? 탕? 아, 탕? 네, 밥. 아, 밥? 무슨 밥? 집밥? 아, 급식? 아, 학교에서 급식 주는구나. 아, 그럼 당연 소리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어제 급식 먹은 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인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제니까. 그러면 그거 뭐 쓰면 돼? 과거 시제 쓰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제 좀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자유자재로만 쓰면 돼.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니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말하기 실력이 될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 will 써야 되는 거, would 써야 되는 거. would 나오면 니네 괜히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죠? 근데 이거 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고3 새로운 반 하나 런칭했거든요. 저거 똑같이 물어봤어. 아무도 몰라. 12명 중에 would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이러니까 맨날 너네가 영어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현장은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현상이야. 그래서 아까처럼 형진이가 내일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뭐 할지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이걸 보기 전에 이걸 좀 먼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영문법 책에는 여기에 같다라고 써 있을 건데 아니요, 안 같아요. 같으면 똑같이 쓰지 뭘 구분했겠어, 그죠? 우리 이제 배운 거 한번 써볼게. 자,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갔어? 조동사가 들어갔지. 두 번째 조동사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동사만 있지. 그럼 위에 건 뭐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환아, 1번 문장은 사실이 아니야. 뭐라고? 진짜 사실이 아니야. 1번 아니죠. 왜? 뭐가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조동사 있으면 내가 사실 아니야 했잖아. 추측이라 했잖아. 자, 2번은 그럼 윤서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죠. 그래서 1번은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지금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은 확실히 정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 그냥 내일 기분 내키면 서울 가려고. 그럼 1번 하시면 돼요. 근데 내일 서울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내일 뭐 면접이 있던 내일 친구 생일이 있어서 서울 가봐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미래를 얘기할 거면 2번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 2번 달라요. 뜻.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외국인이랑 프리토킹 하는데 1번이랑 2번을 같다고 해서 2번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난처해질 수도 있어. 알겠지? 아마 걔 내일 서울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어. 근데 갔는데 애가 안 왔어. 그러면 외국인이 화낼 거야.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온 거니까. 근데 1번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죠. 왜? 지금 입장에서 내가 추측한 거니까. 그럼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해됐죠? 자, 이게 조동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동사는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래서 너네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조동사가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종류 쓴 사람들 많을 거야. 그래, 그 종류는요 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야? 사실이 있고 비사실이 있으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까, 얼마나 비사실에 가까울까,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거죠. 그지? 너네가 알고 있겠지만 사실에 엄청 가까워.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게 뭐야? 머스트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서간이가 단어 테스트 봤는데 100점 만점에 4점 나왔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쟤 분명히 공부 안 했구만.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쓰는 게 머스트인 거죠. 알겠죠? 근데 비사실에 가까운 거면 이건 뭐야? 거의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간이 딱 얼굴 보니까 단어 오늘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할 때 쓰는 게 might인 거고. 설마 제가 맞춘 거 아니죠, 서간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an은요 가능성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could는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낮다 그랬어. 낮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간이가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윤서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Can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해도 되는데, 서간이가 나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Could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하겠죠. 왜? 이게 그래서 너네가 아마 조동사 표현이 문법책에 써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써 있을 거야. could랑 would가. 그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서간이가 윤서한테 Can you lend me some money 하면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건데, Could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하는 거야? 저 돈 좀 빌려줄 수도 있나요? 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좀 더 가능성을 내려서 물어본 거니까 되게 공손하게 표현한 거죠.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에 여행을 가시면 웨이터가 너네한테 다 뭐라 그래? Could, would라 그래. 알겠지? 왜? 고객이 왕이니까. 이렇게 하실래요? 라는 뜻이야. would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렵니까? could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ould는요 지금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럼 will도 마찬가지. 할 것이다죠? 그러면 would는 무슨 뜻이야? 할 텐데 라고 하셔야 돼요. 할 것이었다가 아니라. will은 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너네 이거 사실요 조동사 이거 다 어디서 왔냐면 원래 명사형이야. 그러니까 조동사라고 해서 원래 따로 떼어져 있는 단어였던 게 아니라 will 원래 다른 단어였어. will이 명사로 쓰면 뭐냐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의지일 거고 죽은 사람의 의지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래서 will이 조동사 자리에 오면 무슨 뜻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죠? 자, 쉘은 잘 안 써요. 쉘은 딱 한 번이에요. Shall we dance? 저랑 춤추실래요? 그래서 쉘이 어떤 느낌이냐면 춤을 출 건데 너 춤 나랑 같이 출 수 있어? 라고 하면 can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쉘은 무슨 뜻이냐면 나랑 춤 춰줄래? 너가 추자고 하면 추고 아니면 안 출게.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긴 거야. 내 판단은 의사결정. 그럴 때만 쓰기 때문에 쉘은 딱 물어볼 때만 써요. 알겠죠? 그리고 쉘의 과거형 should라고 하죠. should 너네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should가 어떤 뜻이냐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shall도 이거 아까 will이 의지라고 했지. 이건 누구의 의지냐면 신의 의지야. 마땅히 신께서 너한테 그런 운명을 내리셨노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you shall di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지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옛날 글은 되게 많은데 요즘은 잘, 그러니까 너네도 혹시 너네 친구 중에 막 예를 들어 윤서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내가 너를 마땅히 죽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 없잖아. 조선시대 말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 쉘은 옛날에 많이 썼고 지금 잘 안 써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만 쓰는데 shall이 신의 의지고 그게 이제 should인 건데 should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누가 봐도 다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should는 너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뭐라고 하시면 돼요? 마땅하다라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당연하다. 아시겠죠? 해야 한다 하지 마세요. 성환아, 학생은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다 머스트 걸어버리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혼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머스트야. 알겠지? 근데 should는 뭐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쓰는 게 should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이랑 마이트는요 현재형, 과거형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대영어에서 저 구분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메이랑 마이트는 둘 다 쓰셔도 돼요. 둘 다 그냥 같다고 보세요. 그냥. 그래서 완전 약한 추측. 그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must는 엄청 가깝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뭐뭐를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압박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아, 가정법 해야 되네. 그럼 캔버스를 오늘 못 하겠구나. 아니, 하죠. 캔버스만 하고 그 내용 정리만 다음에 하면 되니까. 자, 캔버스는 뭐냐면요. 캔버스 말 그대로 휜 도화지라는 뜻이야. 휜 도화지에다 여러분들 개념을 쭉 그려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연애 학교에서 어떤 학문, 어떤 과목을 못할 때는 되게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개념을 공부하긴 했는데 그 개념이 둥둥 여기저기 떠다닐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만나기 전까지 분명히 문법책을 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분사 구문도 공부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분사도 공부했을 거고, 가정법도 공부했을 거고, 조동사도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다 뭐 하고 있어? 따로 놀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라인으로 딱 연결해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시험 때 쉽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언만 그리고 집에 갑시다. 이게 어디냐면요. 그쪽 있죠? 그쪽에 동사 캔버스 훈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로로 돌리시면 돼요. 세로 말고 가로로. 그렇죠? 가로로 돌리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돼요. 자, 상업문명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상은 사실과 비사실로 나뉜다. 그래서 이 비사실은 추측해야겠죠? 자, 이 사실은 누가 나타낸다? 동사가 나타낸다. 자, 동사는 뭐랑 뭐가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이 동사는 두 가지의 장치가 있는데 시제라는 장치와 태라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고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근데 희주야, 시제 시간이랑 관련 있다 없다? 없다. 1도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제랑 시간은 관련이 없다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건 형제야 누가 한다? 준동사요. 자, 그래서 준동사가 얘가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준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크게 3가지는 동명사,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쓰는 거를 사실로 표현하는 거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해서 직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사실은요, 뭐를 써야 돼요? 좀 길게 써야 돼요. 조동사를 써야 된다. 근데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동사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죠. 이 과거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랑 직설법이랑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가정법은 상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뭐를 표현했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죠. 이러면 끝. 하나 더 할까? 영상은 쓰고 싶으면 사람만 쓰세요. 안 쓰셔도 됩니다. 동사 캔버스니까 혹시 몰라서 앞에 거 정리해 주라 썼어요. 이게 캔버스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한눈에 개념을 정리해서 쭉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나갈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일단 첫째 뭐냐면 내가 가르쳐 줘봐야 앞만 가르쳐 줘봐야 1개월이면 다 까먹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면 실전에서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평생 영어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숙제는 두 가지예요. 오늘 배운 거 내용 복습하시고 필기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한 거 이거 캔버스 있죠? 여기에 데일리 테스트에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너네 지금 쓴 거 있지? 그대로 그릴 줄 알면 돼. 이해됐죠? 그리고 막 여기에다 설명 굳이 안 써도 돼. 이 서랍, 이걸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랍을 만든다고 하거든. 개념의 서랍을 만든다. 이 서랍만 만들 줄 알면 되고요. 이 2번 보시면 그 뒤에 1번부터 6번 있죠. 문장독해. 어디냐면 뒤에 쭉 가시면 문장독해 연습에 18쪽 있죠? 18쪽부터 보면 좀 문장이 있을 거예요. 앞에 18쪽. 거기에 18쪽. 자, 1번부터 6번 문장 있죠? 거기에 동사에만 V 체크해 오시면 돼요. 구문부사 안 해도 돼요. 근데 V는 체크해요. 동사가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동사 찾고 그거 우리말 해석을 한글로 써오시면 돼요. 자,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지 마. 시간 아깝게 낭비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근데 찾지 마시고 너네가 주변 문맥 써서 한번 추론해봐. 알겠죠? 영어 단어 또 찾는 거 시간 걸릴 거면 찾지 마세요. 그렇다고 양아치처럼 모르는 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빈칸이 제일 최악의 공부야. 무조건 채워. 알겠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뵙겠습니다.